이번 주 뉴욕 증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과 각종 경제 지표 발표에 관심이 집중될 예정입니다. 지난주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 관세 부과를 예고하며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진 가운데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의 장기화 양상 또한 증시 향방의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백악관은 국경위기 해소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성명을 발표하며 오는 10일부터 모든 멕시코산 물품에 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제러드 쿠시너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반대 의견을 전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적 문제를 관세로 풀어가겠다는 접근 방법이 틀렸다는 반대 의견에도 무역 전쟁의 전선은 중국을 넘어 한 단계 확대됐습니다. 한국의 1, 2위 수출국인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 수위를 높여가면서 우리 경제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사장단 회의를 긴급 소집해 글로벌 경영 환경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앞으로 미중 관세전이 전방위로 확대될 경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면서 한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5.5% 내려 53달러 50센트에 마감했습니다. 2월 12일 이후 최저치인데요. 유가는 지난 한 주 8.7% 급락했고 5월 월간으로는 16%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무역 전쟁이 심화되면서 투심이 위축된 상황에서 멕시코 관세 카드까지 더해지면서 유가가 급락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경제 시황을 전해드리는 머니투데이 글로벌랩 오늘도 한 주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방송 보시고 저희 1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은 따로 인터넷 창구를 통해서 해소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TN 글로벌랩, 머니투데이 글로벌랩을 인터넷에 검색을 하시면요. 저희 홈페이지도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전문가분들 그리고 연구원분들과 개인적으로 소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다시 보기 컨텐츠들도 유튜브 등등을 통해서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글로벌랩을 검색하셔서 다시 보기 컨텐츠로 코너 바이 코너로 다시 한번 좀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개인적인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가셔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에는 주식을 팔고 떠나라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마지막 거래일까지 그 격언이 들어맞았습니다. 1% 넘게 크게 하락했는데요. 무역 전쟁의 전선이 확대됐다라는 투자자들의 불안감에 투심이 위축됐다는 평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의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라는 얘기인데 정치적인 이슈, 그러니까 불법 이민자 이슈를 관세로 풀어나가겠다라는 접근 방법에서 잘못됐다라는 지적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멕시코에 대한 수입품에 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관세 부과, 이런 경기 침체 우려가 더 커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도 계속해서 교착 상태로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5월 한 달 동안에 지수가 3대 지수가 평균적으로 6%에서 7%가량 크게 하락하면서 마감했다는 점 좀 참고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주목하셔야 될 이벤트는요. 바로 시카고 연은의 컨퍼런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연설이 있는데 이렇게 투자자들의 투심이 위축되고 또 관세에 대한 그런 전면전의 양상이 불거지면서 금리 인하가 금년에 이제 2번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계속해서 고개를 들고 목소리는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 파월 의장의 톤이 어떻게 바뀌었을지에 대한 부분 이번에 4일에서 5일 열리는 시카고 연은의 컨퍼런스 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는 이렇게 급락했지만 상승한 종목은 있었는데요. 특징주, 급등한 종목, 세 종목 모두 다 큰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모두 바이오 종목이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델마 파마입니다. 항암물질 임상 그리고 상업화 단계의 제약사인데요. 주력 후보 물질로는 난소암 치료제가 있습니다. 이제 당일 아침에 유상증자에 대한 청약 기간이 발표가 되면서 141%가량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두 번째로는 스텔라 바이오테크놀로지입니다. 이 세포 매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물질을 연구 개발 제조, 상업화하는 그런 생명공학 회사인데요.
상승 이유가 있었습니다. 3월에 발표되었던 에데다 바이오텍과의 역합병 M&A 소식이 나오면서 62% 급등했네요. 세 번째로는 노바베이 파마입니다. 42%가량 급등했는데 아멕스에 상장돼 있는 5월 15일에 151%가량 상승했다고 전해드린 적 있는 회사인데요. 신규 항바이러스, 항균, 항생제 관련해서 연구 개발하는 바이오 제약사 42%가량 급등했습니다. 자, 미국 증시 전반적인 상황 그리고 특징주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제 시황 전반적인 흐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You're watching Global Lab as well as Rising Star. 네, 주말 동안 편안하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무역 전쟁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는 이런 소식에 따라서 지난주 한 주도 다시 한번 시장을 하락으로 이끈 한 주였고요. 미국과 유럽 그 직격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멕시코의 불법 이민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6월 10일을 기점으로 해서 5%의 관세를 인상하고요. 7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단계적으로 한 달 간격을 두면서 25%까지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내놓으면서 시장의 분위기 정말 싸해졌습니다. 미국 증시 급락하면서 금요일장을 마무리했는데요. 미국 증시 마감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함께 보시죠. 자, 뉴욕 3대 지수 모두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자, 다우지수가 1.4% 이상의 하락률을 기록했고요. S&P 500 지수가 1.3%, 나스닥 지수는 1.5% 이상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 하락세 주간으로 봐서도 마찬가지죠. 다우지수 3% 이상의 조정을 받았고 6주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8년 만에 가장 긴 기간의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시장 우려감도 그만큼 큰 상태이고요. 나스닥 그리고 S&P 500 지수 역시도 4주 연속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간으로 하락률이 좀 깊어지다 보니까 시장의 우려감이 그만큼 큰 것은 사실인데요. 중국과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자, 화웨이 문제 계속해서 거래국들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는 수위가 높아지자 이 중국에서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우리도 보복 조치에 나서겠다라고 밝히면서 계속해서 이 점입 가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 물가지수까지 경제 지표까지 압박 수위가 높아지면서 다소 금리 인하에 대한 요구 역시도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니겠느냐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이번 주 시황에 대한 부분 역시도 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국뿐만 아니죠. 유럽 역시도 마찬가지 흐름을 보여주면서 좋지 않았습니다. 자, 유로스톡스 지수는 1% 이상의 하락률 기록했고요. 독일이 특히나 1.4% 이상 하락률 기록하면서 독일 175포인트 이상 내려앉았습니다. 프랑스, 영국 역시 마찬가지로 0.5% 넘는 하락률 기록하면서 미국과 좀 연동되는 흐름을 보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아 증시 역시 마찬가지였죠. 아시아 증시는 이 중국의 PMI 지수까지 좋지 않은 흐름 보여주면서 3개월 만에 다시 50 이하로 내려앉았는데요. 이런 부분들까지 영향 주면서 투심에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시장은 외국인이 이틀 연속 순매수를 기록하면서 장 마감으로 가면서 일단 빨간불을 밝히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0.14% 소폭 상승하면서 2040선 을 겨우 지키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는 1% 이상의 하락세. 자, 멕시코의 자동차 공장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주들의 급락세가 이어지면서 일본의 흐름 상당히 좀 좋지 않았습니다. 1.6% 이상 하락세 기록하면서 26,600선까지 내려앉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중국과 홍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장중 내내 등락 보였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상승 반전하지 못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신흥국 보시죠. 신흥국 시장의 움직임은 일단은 좀 이런 부분에서는 좀 벗어나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인도 증시 이날은 0.3% 하락했고요. 베트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880선 하회하는 흐름 보여줬지만 말레이시아는 0.8%의 강세로 이날 마감했습니다.
신흥국 시장까지 함께 보셨는데요. 중동시장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중동시장 가장 먼저 금요일장에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 반영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오늘 중동에 휴장하는 국가가 많습니다. 이스라엘은 1.3%의 하락률 기록하면서 19포인트 조정 역시 보였고요. 카타르와 요르단 역시도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벗어나지 못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시장 흐름 함께 보셨는데요. 시장 지표들은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다시 한번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지난주 상당히 좀 압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00원 선에 다시 한번 가깝게 다가서면서 최고치 기록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날도 0.18% 상승폭에는 다소 제한이 있었습니다. 상승하면서 마무리했고 달러 인덱스는 0.54% 조정을 보였습니다. 역시 유가는 급락세를 기록했습니다. 5월의 마지막 거래일까지 약세를 기록하면서 5월 한 달만 하더라도 16% 이상의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사실 1분기 유가의 향방을 보면서 상당히 좀 좋은 흐름 보여줬기 때문에 80달러 선 육박하는 수준 보여주면서 압박 수위가 좀 높아졌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50달러대 초반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가에 이어서 금 가격 보시겠습니다. 이날 시장이 워낙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좀 커졌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금 가격은 1,305달러까지 급등세를 기록한 하루였습니다. 글로벌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